뉴스탁 2부 주식 썰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2부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 뉴스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준비돼 있고요. 전략주 AS와 오늘의 새로운 탑픽 종목도 마련돼 있습니다. 그럼 먼저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준비돼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드리고요. 종목 상담 채택될 경우에는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화요일 주식 썰전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썰전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에서 연설에 나섭니다. 그리고 연설에 앞서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갖는데요. 이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 작전 사령부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영향을 주고 또 관련주는 무엇일지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썰전 주제 두 가지 확인해 봤습니다. 먼저 이 프랑스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정상회담과 이런 연설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어떤 내용일까요? 뭐 우선은 이제 네. 프랑스를 방문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프랑스 대통령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국제 박람회 기구를 통해서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게 될 걸로 보이는데, 네. 1차적으로는 이제 마크롱 대통령하고의 정상회담 일정 부분들을 이제 먼저 소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좀 얘기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여기서 나누게 될 대화의 요소는 이제 북한 문제들이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북한이 최근에도 지속적인 좀 군사형 그 미사일 도발 부분들을 해주면서 국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긴장감을 좀 많이 높이고 있죠.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뭐 미국도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유럽 같은 경우에도 또 미국의 최근 최우방국으로 떠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메인 국가인 독일 그리고 프랑스 이 두 나라 같은 경우에 북한 문제와 관련된 이제 공조 관계를 좀 강화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어떤 북핵 문제라든지 또 지속적으로 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뭐 위성체 발사 미사일이나 아니면 ICBM과 관련된 장거리 어떤 핵탄두 탑재 가능 미사일에 대한 문제들, 또 그리고 지금 유럽 측면뿐만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측면으로도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제재 유지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이전 정권 그 문재인 대통령 정권 당시에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얘기를 해준 적이 있다고 해요. 네.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제재를 좀 완화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언급을 해줬었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그 당시에 제재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좀 강경하게 발언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 이 정권 같은 경우에는 좀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그
입장과 좀 일치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관련된 군사적 문제에 대해서 좀 합의점 마련 부분들을 원활하게 좀 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유럽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 분위기로 좀 돌아섰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원전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원자력을 좀 하지 않아야 되겠다. 발전 부분에서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해야 되겠다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다시 닥치다 보니까 좀 돌아선 측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원전 그 폐수 방류 네. 부분과 관련된 이슈도 최근 많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죠. 이와 관련돼서도 국제적으로 이 부분을 크게 문제화하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원자력에 대한 전 세계적인 불안감이 조금은 낮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와 관련돼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프랑스의 추가적인 뭐 원전을 이제 만들게 될 경우에 국내 업체의 어떤 도움이라든지 또 수주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논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AI 관련 사업 영역 부분들에 대한 협의가 좀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또 IT 강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효과로 한번 국내 그 엔비디아 관련주나 아니면은 또 미국의 엔비디아 관련 수혜 종목들이 굉장히 강력한 시세 사이클을 최근에 준 적이 있는데 네. 이와 관련돼서 국내 뭐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역시 그 엔비디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AI 서비스 핵심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정밀 반도체 생산을 이제 해주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역시나 AI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게 된다고 한다면 국제적으로 지금 어느 나라나 AI 서비스에서 좀 위험하다고 하지만 내가 선두 위치에 서고 싶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 사업에서 초기에 안 하겠다라고 하는 업체들도 나중엔 결국엔 전기차 사업에 나설 수밖에 없고 또 앞으로의 미래 자동차는 가솔린이 아닌 전기차로 넘어가는 사업 영역이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네. 이와 관련돼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날라다니고 있는 상황과도 네. 합의일치를 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쵸. 결국에는 AI 서비스가 위험한 요소가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서 뒤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정보력이나 어떤 미래지향적인 사업 영역 측면에서 뒤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 AI 서비스 강화를 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겠고요. 이와 관련돼서 우리의 국내 유수의 기술력을 보유한 또 관련 반도체 수주 문제라든지 또 AI 서비스 관련된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추가적으로 우주항공 관련 사업 영역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예정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도 우주항공 강국은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누리호 3호 발사 성공을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네. 뭐 나름대로는 후순위지만 또 우주항공 기술력을 조금 탑재해가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들었는지 우주항공 관련 사업 영역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논의될 거다라고 좀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 부분에 있어서 뭐 민자 사업 연동 영역으로 프랑스의 뭐 정부 공기관 아니면 프랑스의 민자 우주항공 관련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과의 어떤 또 협업 추진이 될 확률도 또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상회담에서 다루게 될 의제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1차적으로는 군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북한 문제를 비롯한 뭐 인도 그리고 태평양 영역의 안보 관련 문제에 있어서 중요 위치를 차지하는 국내 입지와 연계되어 있는 좀 의미를 그냥 실어주는 형식일 것 같아요. 네, 명맥 정도를 실제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라고 프랑스가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미국이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명맥상 군사적인 협력을 강화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제성 대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볼 수 있겠고 가장 주식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우주항공 영역이나 AI 영역 그리고 원자력 발전 영역에서 국내 기업의 수주가 될 만한
그런 협의 사항에 대한 성명이 정상회담 이후로 발표가 되면서 관련주의 어떤 반등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주식 영향력을 좀 갖는 내용이 정상회담에서는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실상 프랑스를 방문하는 목적에서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건 2030 부산 엑스포 추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홍보인데 네. 그만큼 어떤 그 전 세계적인 주요 행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그 나라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죠. 뭐 월드컵도 그렇고 그쵸. 올림픽도 그렇고 네. 한번 그거를 유치하게 되면은 나라에 굉장히 많은 발전적인 그 시설물들이 들어오고 네. 또 관광 문화들이 활발해지고 맞아요. 각국에서. 그렇죠. 예. 또 영상 수익권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나라든지 이런 대형 행사를 좀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강한데 그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2030년도에 부산 엑스포를 추진하면서 다시 한번 부산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 있고 지금 뭐 영화제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면서 외국 사람들이 좀 많이 좀 인지도가 높아진 지역에 해당을 하지만 엑스포를 통해서 또 한 번 어떤 그런 국가적인 위상, 네. 수도는 아니지만 2대 도시라고 볼 수 있죠.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라고 볼 수 있는 게 부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상당히 좀 발전적인 시너지 효과를 좀 내세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뭐 대전 엑스포를 통해서 관련된 뭐 엑스포 추진을 한 번 정도는 예전에 이제 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네. 추가적인 이제 현재 엑스포 추진은 또 그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어떤 행사라고 또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부분을 좀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 추진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될 경우에는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다만 좀 부담스러운 거는 돈의 지배력을 갖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번에 이제 수도를 기반으로 한 엑스포를 추진하고 있는 경쟁 대상이고 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로마에 2030 엑스포를 추진하고 있고 전방위적으로 좀 압력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고도 선진국 지칠 네. 국가에 해당하는 이제 국가라든지 아니면은 중동발 원유의 이제 본산지죠. 네옴시티 추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우리나라에 또 네. 수주 압박을 가하면서 협박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이제 좀 경쟁 구도가 좀 있는 나라들과의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추진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역시 국제 박람회 기구 연설을 네. 통해서 마지막 연설을 통해서 좀 영어 연설을 통해서 또 임팩트 있게 그러니까요. 관련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해준다고 하니까 네. 영어 연설을 제대로만 해준다라고 한다면 국제적으로 한국 대통령 국제적인 이제 능력이 좀 있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좀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이제 싸이라든지 네. 그리고 추가적인 우리나라 경제계 관련된 대기업 오너 인사들도 지금 프랑스로 동반 방문을 해서 추가적인 어떤 이 엑스포 추진 부분들을 해주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관련돼서 좀 힘을 실어줘서 이왕이면은 좀 추진에 대한 확률이 잘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관련돼서 뭐 투표가 있다고 하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 이 관련된 투표 부분 엑스포와 관련된 뭐 찬성이나 뭐 반대 뭐 이런 투표들이 뭐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게 또 이제 뭐 추진이 된다고 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네. 관련 부분에 영향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 여부도 아주 중점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수혜가 될 수 있는 분야를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네.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쵸. 관광. 네, 7년 뒤 얘기예요. 네. 이번에 추진이 돼서 7년 뒤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7년 동안에 만약에 준비가 된다고 하더라도 미래 얘기죠. 이번 정권이나 또 다음 정권이 준비를 해야 될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미리 지금 뭐 그와 관련된 수혜주가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연동돼서 엑스포 추진 함께. 연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썰전 주제로 같이 다뤄봤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문가님 혹시 네. 서울역 지나오세요? 거기에 엄청 큰 전광판에 이정재 배우님의 모델로 네네. 막 그게 맞나? 부산에 유치해 외쳐주세요 막 이렇게 써 있거든요. 거기 예전에 대우
두 네. 그룹의 빌딩이었던 네, 부분 그런가 얘기하시는 봐요. 거죠? 앞에 이제 그 네온 전광판으로 해가지고 볼 수 네. 있게. 네. 저는 그쪽을 지나오진 않고, 그렇군요. 네, 저쪽 그 네. 밑에, 네. 밑에. 공덕 쪽에서 올라오거든요. 그쪽으로 오시는구나. 여의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네. 그쪽을 통해서 와서 그쪽을 저는 지나오진 출근하면서 않습니다. 많이 지나쳐서 봤거든요. 거기 지금 그런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네, 하고 네, 있군요. 네. 이정재 그렇군요. 님이 모델로 계십니다. 예. 뭐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그 유명 그 관광지 앞에 네. 뭐 삼성이라든지 이런 무슨 광고가 좀 나오고 있다고 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추진이 되면은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의 좋겠네요. 어떤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우리나라 기업 인사 및 연예계 인사 등이 좀 많이 세계적으로 좀 인지도 있는 싸이라든지 조수미 씨라든지 네. 뭐 이런 인사들이 다 지금 총동원되고 있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프랑스와의 회담에서 군사, AI, 항공, 우주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군사적 부분은 비슷한 입장으로 원만히 합의될 것으로 짚어주셨고요. AI 관련해서 각 나라가 이런 기술적 부분 위험한 것은 알지만 기술 개발 부분에 선점하고 싶은 부분과 함께 마지막 항공, 우주 분야에서 우리나라와의 협업 가능성까지 의제들 분석해 드렸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주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드론 작전 사령부가 지난 4월 입법 예고했다가 이제 오늘 의결이 된 건가요? 네, 네, 이미 얘기는 이제 상반기에 나왔었죠. 나왔습니다. 네, 네, 3월 달에 언급이 되기 시작을 해서 4월 달에 관련 부분에 대해서 추진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네. 이런 부분이 이제 7월 달 추진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9월로. 지금 9월로 바뀌었나요? 제가 봤을 때 9월이었던 것 그래요? 같은데. 상반기에는 이제 네. 7월 추진을 목표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하반기에 들어오는 시점이 돼가지고 네. 직접적으로 이제 추진이 좀 본격화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정 추진하고 이제 실제 추진이 아마 계열이 좀 바뀐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드론 이 사업부를 추진한다라는 것 자체는 네. 결과적으로는 그 작전 사령부 추진이기 때문에 조금 격상되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어요. 이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드론 부분 영역을 발전시켜서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제어를 해보자라는 부분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령부를 추진한다는 얘기는 하나의 군사 본부를 마련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를 따지면 뭐 사령부가 있고 그 밑에 뭐 군단이 있고 그 밑에 또 뭐 네. 사단이 있고 이렇게 뭐 대대가 있고 뭐 이런 전 잘 식이잖아요. 모르는데, 그쵸? 그런가요? 네. 군대를 제가 다녀왔기 예, 때문에 예. 그리고 중간에 뭐 또 여단으로 이제 분류되는 부분들도 있고 네. 특수 이제 부대들은 이제 그렇게 좀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아무튼 사령부가 추진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좀 큰 어떤 드론 전담 군대 양성 부분들이 추진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북한의 어떤 무인기라든지 아니면 정찰 위성과 관련된 얘기들이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도 이슈가 되듯이 뭐 이런 어떤 정찰 부분에 대한 요격이나 아니면은 직접적인 이제 감시 부분 임무를 뛸 수 있는 가장 또 정밀도가 높으면서도 기동성이 높은 게 또 드론 영역으로 볼 수가 있고요. 유지 관리도 쉽고 그런 부분에 대한 추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뭐 민간 사업 영역에 있어서도 드론 배달이라든지 뭐 이제 뭐 까마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추진이 좀 정지되는 사업 영역도 있지만 까마귀라든지 이런 애들이 그 드론을 부딪히니까. 예. 공격한대요. 공격을 해요? 자기의 공격 대상인 줄 알고 막 쫙가지고 드론이 이제 떨어지게 만들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좀 큰데요. 네, 드론이 크기가 작지도 않을 텐데 네. 굉장히 까마귀가 좀 용감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독수리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죠? 약간 까마귀가 싫어하는 물질을 이렇게 겉에 발라놔도. 네,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음식 배달을 하니까 먹을 게 달려가니까 또 뭐 그걸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차질이 좀 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군사적 외에도 이제 민간적으로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게 또 드론 배달 사업이나 뭐 이런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사적인 요소를 지금 다루는 영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드론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의 수혜성이 앞으로 점점 더 하반기에 높아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서 이제 DTNC라고 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또 오늘 이제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관련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 부분들이 반영되는 요소들도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드론 사업 영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아주 많지는 않아요. 아주 적지는 않아졌고 좀 많아졌는데 무슨 뭐 100개다, 200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한 몇십 개 정도 내에서 얼마나 연관도가 높으냐에 대한 여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업체들 중에 반등이 아직 나오지 않은 연동 영역, 지금 이제 군사적인 영역에서 연동되는 영역의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면은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일 모레 사이에 또 급등 시도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련된 그 드론 사령부 추진과 관련된 주식 영역에서의 수혜성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사령부가 뭐 그래서 언제 추진되고 어떻게 되더라라는 요소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드론 사업 영역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민자 쪽보다는 군사 영역에서 연동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있느냐를 좀 집중해 보신다고 한다면 네. 아마 이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다가오는 앞으로의 근접 기일에도 충분히 단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영역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드론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드론 사업 영위하는 기업 하반기 전망 좋게 봐주셨습니다. 관련주로 DTLC 오늘 상한가 마감했고요. 드론 관련해서 이런 군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실생활과도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배달 서비스 등 민간까지도 뻗어나갈 수 있는 점 봐드렸습니다. 네, 강의 진행해주신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전략,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오늘도 방송 이후입니다. 9시부터 전문가님께서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십니다.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미국에서 금리 동결이 나온 이후로 네. 좀 이제 기회이장이 도래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좀 많이 기대를 해보고 있었는데 네.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말 그대로 동결이 진짜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점도표의 어떤 부담감이라든지 네.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도 막상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오히려 음봉 조정장. 그 전에 강했다가. 그렇죠. 네. 그 전에 강했다가 마치 재료가 나와서 주가가 뭐 떨어지는 것처럼 급락은 아니지만 양봉이 더 나올 만한데 음봉이 나오고 있죠. 쉽지 않은 기회이장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만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또 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얘기 드리죠. 장이 오르면 좋지만 오르지 않아도 수익을 내려고 한다면 결국엔 승률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좋은 장만 바라보는 투자를 해가지고는 원금 회복을 하기 어렵고 부자 되는 주식 투자에 여러분들의 이상을 실현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현실화시키려고 한다면 장이 오르건 떨어지건 내가 투자하는 데에 대해서 승률이 높아야 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 줘야 되겠죠. 그런 승률 높은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무료 방송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장탄만 하지 마시고 장과 무관한 높은 승률 매매할 수 있는 방법 얻어가셔서 올해는 꼭 원금 회복할 수 있는 투자자분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월 FOMC 금리 동결 이후에 기대했던 강세장보다는 쉽지 않은 기회의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승률 높은 매매 전략 소개해드린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9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썰전 주제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종목의 이름은 쇼박스입니다. 매수가 4,000원, 비중 적지 않으셨고요. 오늘 장중 20% 가까이 급등, 마감도 11% 넘게 오르면서 4,355원 수익권에 있는데요. 쇼박스가 이런 뭐 범죄도시 3의 흥행인지 아니면 추후 또 개봉 예정작 때문에 올라간 건지 오늘 쇼박스만 좀 올라가지 않았나요? 범죄도시 3 효과가 좀 높았다고 볼 수 있겠고 쇼박스가 유난히 반등이 좀 강했지만 기본적으로 뭐 뉴라든지 콘텐츠리 중앙이나 미디어 연계 또 영화 연계 사업 영역이 있는 애들의 반등력이 시장 대비해서는 플러스를 주면서 조금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독보적으로 쇼박스의 상승력이 조금 더 높았다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범죄도시 3의 어떤 천만관계 기대의 심리가 주가로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900만이 넘어서면서 천만 관객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범죄도시는 뭐 나올 때마다 천만 관객 사실 돌파하잖아요. 투 같은 경우에도 뭐 1200만 관객인가 돌파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이번 3 같은 경우에도 5월 말에 나왔는데 마지막 날짜에 나왔는데 한 달이 불과 안 됐는데도 압도적인 관객 수를 매일매일 기록하면서 지금 거의 최단기간 또 천만 관객 돌파에 대한 기대 심리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대 심리에도 불구하고 쇼박스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뭐 600만, 700만, 800만이 되어가는 상태에서도 사실상 주가의 매수세 반영이 안 됐었던 흐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진짜 천만 관객을 눈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이 미디어 관련 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좀 베팅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미디어 엔터주를 놓고 본다면 그동안에 엔터주만 너무 열심히 갔거든요. 뭐 JYP 엔터라든지 하이브, 그다음에 뭐 전주에 또 추천드린 SM도 굉장히 잘 달려서 일주일 만에 목표주가 달성이 이제 됐는데 그렇죠. 이따 AS까지. 그렇죠. 재공략을 한 건데 뭐 바로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엔터주가 너무 달린다라는 특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미디어주의 어떤 기대 심리에 시동을 거는 그런 흐름이 좀 되는 초석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으로 하반기에 나올 뭐 드라마를 비롯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추가 편성된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미디어 업체들의 수익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수 있고 또 실적이 굉장히 급증할 수 있는 시기가 올해 하반기거든요. 뭐 시장의 어떤 개선도 같이 연계되겠지만 실적 개선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 하반기로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타고 있는 상반기 마지막 달 또 마지막 주차를 눈앞에 두는 시점에서 미디어 업종에 좀 베팅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추가 상승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쇼박스도 보시면 이제 윗꼬리가 짧게 남고 몸통이 크게 살려져 있기 때문에 이전에 이렇게 윗꼬리가 길었던 것처럼 단기 파동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가 상승력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도 수익 중이시지만 직전 고점 돌파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추가 수익 충분히 즐기시면서 차익 실현점을 잡아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겠고요. 뭐 이런 종목들의 보수적인 차익 실현점 제가 알려드리고 있죠, 항상. 30분 봉상이 22평만 깨지지 않는다면 계속 급등으로 가는 패턴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차후에 직전 고점 돌파 파동이 나오게 된다면 최종 30분 봉 22평 이탈되는 시점에서 차익 실현을 고려해봐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엔터만 움직였던 시장, 이제는 미디어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초석으로 봐주시면서 미디어 업종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과 함께 주가도 추가 상승 기대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종목의 이름은 배럴입니다. 매수가 9,190원, 비중 적지 않으셨고요. 매수가 작년 5월경 가격 같습니다. 저도 이제 AS 진행할 때 오랜만에 되게 못 봤던 종목들이 올라와서 좀 반갑기도 하네요. 리오프닝 관련주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관광객이 좀 많이 들어오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내 뭐 캐주얼 의류라든지 관련 사업 영역을 하고 있는 또 업체에 해당을 하고 또 계월 자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여름 휴가 시즌
그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우리나라에 이제 그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내수 쪽인 측면에서의 국내 소비 증가 모델에 대한 기대치도 있고 또 해외 관광객 수주 모멘텀에 대한 이중호재를 기대할 수 있다 보니까 관련돼서 올해 한 번도 돌파가 나오지 않았던 직전 최대 고점 돌파가 현재 오늘부로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전에 고점이 됐던 구역을 뚫어준다는 얘기는 새로운 파동을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힘을 갖고 출발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봉 차트의 크기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양봉 몸통이 그대로 살아있는 패턴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윗꼬리가 없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온 상태로 멈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도 보시면 여기 좀 강하게 가는 1월 달에 연속 한 4개봉이 나올 때 패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몸통이 살아서 움직이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흐름이 나타나듯이 네. 현재 시점도 첫 번째 양봉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양봉이 연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5일선 추세가 이탈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강하게 홀딩이 가능할 수 있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30분봉 22평 상향 추세를 이제 또 밟아가는 첫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방향성을 놓고 좀 더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30분봉 22평 추세 이탈 전 홀딩 원칙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의 이름은 데브 시스터즈입니다. 매수가 59,000원, 비중 적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8% 넘게 상승하면서 52,400원 종가 형성했고요. 이 데브 시스터즈 주가가 5월 중순부터 좀 주가 내리막을 보이고 있었는데 네. 오늘 게임주 전반 좀 괜찮았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게임 업종이라고 하는 게 사실 나쁜 업종이 아니거든요. 네. 실적이 항상 뭐 20%, 30%, 40% 가까이도 나올 수 있는 업종이 이 게임 업종이고요. 네. 또 그만큼 어떤 신작 투자를 통한 무리한 비용 처리만 하지 않는다면 수익성을 높게 볼 수 있는 좋은 영역에 해당하는 업종입니다. 특히나 데브시서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쿠키런이라고 하는 네. 국내외 국민 인기 게임을 보유하고 네.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된 어떤 성장 시너지 효과는 지속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증권사의 목표 주가도 계속적으로 높은 목표 주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아쉽게도 이제 5월 후반부에 왜 게임 업종이 떨어졌느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6월까지도 올라오지 못했느냐에 대한 1차적인 원인을 놓고 본다면 중국과의 어떤 관계 소원 부담감이 작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 충돌을 하면서 반도체 문제라든지 네. 그 외에 중국의 어떤 압박 수단을 높이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에 협조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이 뭐 요구하는 조건들에 계속 호응하는 구조들을 어느 정도 해주다 보니 이게 잘못하면 중국한테 밉보일 수가 있고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중국이 다시 문을 닫아버리면서 추가 판호 발급이 나오지 못한다라든지 뭐 이런 부담감 또는 직접적으로 판호 발급을 받아서 중국 내 활동이 가능해진 업체들이라고 하더라도 판호 발급이 다시 취소되고 퇴출될 수도 있거든요. 중국 네. 나라에서는 충분히 이런 부담감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대로 반등 흐름이 이어지지 못하고 조정이 나왔었는데 미중 관계 개선 소식을 아마 오늘 들어보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네. 미국하고 중국이 좀 관계를 개선하려는 분위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리면서 아마도 다시 한번 중국의 어떤 그 리오프닝 기대치가 게임 업종에 좀 다가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다가온다면 국내 대표 히트 게임을 보유하고 있고 직접 판호 발급 효과를 받고 있는 메인 업체들의 수혜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또 그런 업체에서는 뭐 4대 업체 중에 데브시스터즈가 들어가니까 아마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기준이라고 한다면 매수가가 59,000원 정도 수준인데 네. 충분히 그 정도 도달은 앞으로 할 거라고 보여요. 왜 그러면 정상 범위로 따져도 65,000원은 올라가야 되는 종목이 데브시스터즈고요. 예전 주가를 따져본다면 20만 원도 갔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닥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강도로 지금 6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6만 5천 원 정도에 해당하는 박스권 상단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매수가 및 한 뭐 10% 정도 수익 구간까지는 추세 홀딩 전략을 유지하셔도 상관없지 않을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데브시스터즈 중국과의 관계 부담감으로 그동안 강한 반등은 나오지 못했으나 미중 관계 개선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이런 소외됐던 게임주 훈풍 불었다고 봐주셨고요. 매수가 회복 후 수익 실현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공략 주신 종목들 또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4월 12일에 매수했던 피코그램입니다. 원전 또 필터 관련 두 가지 모멘텀 있는 종목이고요. 지난주 AS 때 이달 내로 목표가 도달할 것이다 네, 말씀 주셨고 맞습니다. 지난주 목금 강세 보이면서 도달 완료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제가 축하할 건 없고요. 네. 우리 시청자 수익까지 내신 그렇죠, 분들 그렇죠. 네, 축하드립니다. 제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제 자산 증가하고는 관련이 없고 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갖고 계시던 종목 중에 수익이 또 나고 목표 주가 달성이 된 부분이니까 네. 시청자분들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좀 홀딩한 기간은 있었는데 뭐 나름대로 좋은 연계 호재가 같이 좀 6월에 반영된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풀 수 있겠어요. 뭐 그 후쿠시마 원전 방류와 관련된 부분과 연동돼서 네. 뭐 아무래도 정수기 필터 관련된 핵심 사업 영역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와 연동되는 수혜성이 좀 거론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미 이제 4거래일 전 그 장대 항공 급등 시도가 저번 주에 방송에서도 이제 좀 목표 주가 달성에 대한 기대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뭐 그리고 나서 지금 2거래일 뒤에 목표 주가 달성이 이제 들어가는 시점이 됐고 그때 노란톡에 들어와 계신 그 많은 또 투자자분들에게는 네. 분할 차익을 하라고 강조를 해드린 종목입니다. 바로 하지 말고 이제 한 며칠 정도 분할 차익을 하면 될 거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더 높은 주가를 형성하면서 주가 상승 비율이 이제 나온 종목에 해당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마 여유롭게 차익 실현하면서 수익 실현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네.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뭐 방송만 보신 분들 기준으로는 지금까지 들고 계시다가 이거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네. 노란 톡방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일주일 뒤에 관리를 받으려고 하면 수익 기회가 나왔다가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쵸. 여러분들이 노란 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매도가 필요하면은 매도 시점을 문자로 그 톡방을 통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렇죠. 안내해 주시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그 시점 이후로 편안하게 이제 팔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고 좋은 가격권에서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노란 톡방에 들어와 계시지 않고 방송만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꼭 지금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이 QR코드라든지 번호를 통해서 네. 노란 톡방에 입장해 놓으시면 지금 이 종목 외에도 아직 목표가 달성이 되지 않은
그 종목들에 대해서 다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좀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재료에 의한 반등이 나오고 음봉이 지금 확대된 추세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를 바라봐야 되는 구조거든요. 다시 바로 직전 저점에 올라갈 확률이 좀 적은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간 투자와 대응 방법도 역시나 필요하다면 노란톡을 통해서 앞으로 해드릴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 받아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 실현 잘 해주신 우리 노란톡 가족분들은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피코그램 지난주 수익 구간에서 전문가님의 채팅방에서는 매도 사인 잡아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6월 14일에 매수했던 SM입니다. 한 주 만에 목표 수익률 완료 달성했고요. 엑소 갈등이 봉합되면서 다시 네. 계약이 유지되면서 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SM도 리뷰 들어볼게요. 우선 뭐 목표 주가 달성이 또 오늘부로 된 종목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리뷰를 그렇게 강하게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노란톡방에서도 이제 오늘 기준하고 또 어제 그 고점 기준 정도부터 슬슬 분할 차익을 준비하고 시작하라라는 멘트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분할 차익 사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건 괜찮아요. 네. 요런 건 이제 노란톡에 안 들어와 있어도 방송 딱 듣고 야 오늘은 늦었지만 내일부터 팔면 되겠구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 얘가 내일 갑자기 장대봉이 떨어질 일 없거든요. 이 네. 차트에서. 네. 오히려 더 올라갈 거란 말이죠. 이제 당분간. 오. 그러니까 좋은 매도 기회를 방송을 통해서도 들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이러면 노란톡에 들어올 필요가 없는데 네. 이렇지 않은 종목이 훨씬 있어요. 많다 보니까 네. 노란톡이 사실 필수적이다. 저한테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네. SM은 이제 앞으로 한 13만 원 정도까지도 반등이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할적으로 계속 비중을 줄여 나가시면서 10% 이상의 또 10몇 프로 정도의 수익을 즐겨 나가시기만 하면 되는 종목이다라고 분석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SM 13만 원 선까지 상승 여력 있다 말씀 주시면서 분할 수익 전략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에 매수했던 뉴입니다. 저희 앞서 얘기했던 그 뭐였죠? 쇼박스와 네. 함께 이야기 나눴던 종목인데 네, 맞습니다. 오늘 장중에 7% 급등, 또 2% 종가 형성하며 거래 끝을 냈습니다. 네. 뉴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보자 의견일까요? 네. 그렇죠. 얘가 이제 대표적인 또 미디어 관련주에 그쵸. 또 속하고 쇼박스와 마찬가지로 영화 또 제작 배급 네. 연동되는 애라고 볼 수 있겠죠. 쇼박스는 이제 뭐 중중중중중중중중 아니, 뭐 예고 때 쇼박스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거고요. 네. 네, 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그런 이제 배급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제 보셨을 부분이겠는데 우리나라 영화들이 앞으로도 계속 신작 영화들이 또 나오게 되어 있고 또 인기 연동 그 제작 협찬 미디어 뭐 드라마 업체들에도 얘네들이 이제 같이 연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또 수혜성이 앞으로 계속 거론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는 굉장히 좋아요. 4월, 5월 달 바닥을 확실히 잡아준 다음에 다중바닥 확인한 뒤에 6월 달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네. 얘가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좀 올라가는 상승력을 길게 가져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오. 여기도 작년 말에 저점 잡고 한번 반등 추세를 좀 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3개월 연속 반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스타일로 가게 되죠. 추세형 상승 스타일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바닥을 충분히 확인해주고 6월 달에 오르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7월하고 8월까지도 계속 오를 수 있다는 얘기고 네. 직전 고점 도전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묻어둔다라는 생각으로 하반기 중반까지도 가져가 보신다면 좋은 수익으로 완료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내가 매수가가 회복됐다라고 흔들림을 갖고 익절해버리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10%를 노리는 게 아니라 20%, 30%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수 스타일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서 지금까지 홀딩 기간을 그래도 꽤 갖고 갔던 종목인 만큼 먹을 때도 제대로 먹고 나오는 그런 종목으로 좀 관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 역시도 어떻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계속 체크를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혹시라도 그러지 못할 상황이 앞으로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노란 톡방에 들어와 계시기만 한다면 이 종목에 대한 꾸준한 앞으로의 AS 및
차익 실현 관점까지도 관리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추세형 홀딩을 유지하실 생각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지금 화면 하단으로 나가는 노란 톡방에 꼭 입장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전망 좋게 봐주시면서 중장기 보유로 수익 실현해보는 쪽으로 의견 드렸습니다. 전문가님 채팅방 들어오시면 자세한 대응 전략 실시간으로 얻어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는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이번 주 전략 종목에 대한 힌트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힌트는 네. 좀 재미있게 하면 재미있게 할 수도 있겠는데 네, 또 제가 못 맞출까 봐. 그건 아니고 이게 또 재미없으면 또 한없이 재미없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은 재미있지는 않은 힌트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춰보겠습니다. 우선은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3대 그룹주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3대 그룹주. 그럼 나오죠? 삼성, 삼성, 현대, 현대, LG. 그렇죠. 그 중에 하나의 네. 자회사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나. 네. 그러면 이제 대강 윤곽이 나오실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 기업은 네. 김치라든지 이런 거 관련돼서 만드는 걸 잘하는데 진짜요? 특히 무김치를 잘 만들어요. 오. 그래서 네. 여기 다니는 사람들은 물을 굉장히 잘 썹니다. 물을 잘 벤다고 하죠. 물을 정확하게 네. 하면 깍두기 크기가 정사각형으로 나와요. 네. 탕탕탕탕 물을 막 베요. 쌓아놓고 탕탕탕탕 그러면 무베스. 예 정확하게 물을 베서 무르 베프르스. 그렇죠. 네, 무베스. 현대그룹 하나 있는데 네. 김치를 만드는데 무김치를 잘 만들어요. 깍두기 같은 거. 그래서 물을 굉장히 잘 베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알겠네요. 네, 전문가님.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애써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칼을 여기서 갖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제가 했고요. 네. 네, 그죠. 칼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방송국으로, 그죠? 그렇겠죠. 네. 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하고 있는 사업 영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류 자동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장난으로 네. 무김치를 김치를. 만든다고 했지만 네. 비슷해요. 종갓집 김치인가 봐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네. 네, 그럴 수도 이제 있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물류 자동화 시스템 부분들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네옴시티 수혜주로도 좀 분류가 됐었고요. 또 대량 2차 전지 관련된 어떤 물류 사업 영역에 대한 장비 공급 부분에도 자동화 장비 부분을 공급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 되겠고요. 기술적인 흐름 부분들을 뭐 바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은 네. 흐름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차트 조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조금 좋죠. 느낌이. 예, 이런 차트를 보시면 단타하는 분들은 괜히 기분이 좋은 차트라고 해요. 왜 그러면은 지루하지 않고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 차트거든요. 쫙 올랐다가 오른 다음에 충분히 툭 떨어졌다가 또 쫙 올랐다가 또 툭 떨어졌다가 또 쫙 오를 수 있는 차트거든요. 그러면 저점만 잘 잡으면 내가 10% 정도는 쉽게 먹겠구나 하는 차트예요. 네. 그리고 나올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대 항목이 나오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런 차트를 보통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보시면은 바닥 확인하고 몸통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5월에 나왔던 이런 장대 항봉이 한번 쓸 수 있는 차트 조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거래일 시가 이내로 매수만 잘 해놓으신다면은 워낙에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뭐 직전 고점 도전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자세한 목표 주가 및 손절가 그리고 종목명은 이 방송 끝나고 진행하는 무료 방송에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절대 승률 매매법 및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매매법 알고 싶으신 분들은 꼭 무료 방송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그룹 산하 물류 자동화 서비스 사업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과 고승률 매매법 궁금하신다면 잠시 후 10분 후 9시에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